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졸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월드컵 대표팀의 이 남아공전. 몹시도 궁금한 그날의 이야기가 하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는 선발 명단에서 왜 제외됐을까 뒷말이 많았는데 팀 내 불협화음이 원인이 됐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어제 채널A 뉴스탑10에서 공개한 그 이야기로 오늘 뉴스A 라이브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 최초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인터뷰를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부에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감독과 선수의 불협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또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몇몇 이 월드컵에 직접 취재를 갔던 분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 네.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비리 제보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축구협회 관련된 제보들 받고 있는데 어제 이 발언을 공개해서 굉장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에,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 불협이 있었다. 안진용 기자님, 뭡니까? 싸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저거는 진종호 의원의 주장이고 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들을 비롯해서 일부 현지 취재진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기자단들이 공식 사과를 했고 축구협회에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놓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인터뷰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주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놓고 홍명보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에 축구협회에서도요, 이 취재진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취재진의 음성,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부적절한 이 발언, 일부 욕설이 담기면서 축구협회도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건이 그래서 좀 일단락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임조혜 변호사님, 보니까 그때 이게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당시에도요, 손흥민 선수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이 병역 면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롱 섞인 그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체코전 승리 직후에도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 믹스트존 인터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문제는요, 그 이후입니다. 멕시코전 이후에서부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단 인터뷰 재개하라라는 입장을 펴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인터뷰를 보이콧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인터뷰를 재개할지 여부를 두고 선수단 내 그리고 감독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팀 내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공전에 있어서 이재성 선수가 선발로 뛰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교체 투입된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새로운 분석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종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앞으로 이 내용 맞는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경기 이후에 인터뷰를 하지 않고 가서 당시에 기사들도 이렇게 제목이 이랬을 것 같아요. 손흥민 인터뷰 패싱, 이런 기사들 나오긴 했잖아요. 보니까 이게 맞다면 또 이유가 됐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체코전 승리 직후였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구분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건 공식 기자회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믹스트 존에서 취재진과 임의로 하는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믹스트 존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는 의무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공식 기자회견에는 의무지만은 이런 믹스존 인터뷰 같은 경우는요, 따로 이렇게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제재나 벌금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놓고서는 과연 손흥민 선수의 그런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감정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월드컵 본선 무대입니다. 누구보다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험담이 공개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협회 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이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선수들과 협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짓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이 정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거였다면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죠. 즉, 향후 어떠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 과연 이 부분 역시 유감 표명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분이 상할 수 있고 인터뷰에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이 상황을 누가 정리해야 되죠? 그게 바로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텝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런 일이 물론 진정호 위원의 주장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로 벌어졌다 했을 때 과연 이런 감정의 부분을 직접적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 출전에 반영을 시키는 게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당겨 가볼게요. 남아공전 패배 이후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선수들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준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이 무슨 일이 있나라고 취재진들도 생각을 했었죠. 또 뒤에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멕시코전 때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했지만 선수단 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4년 때 내가 감독할 때 지금의 50배 정도는 어려웠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무슨 일이 좀 있긴 있었나 보다 했는데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추측, 예측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또 팀의 경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런 뒷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조금 전에 안진용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구 전문가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불협화음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로마 전쟁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앞에서 끌잖아요. 선수들이 스스로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메시가 지금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 메시와 나이 차가 별로 안 납니다. 어허. 늘 메시 얘기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나는 메시와 함께 이렇게 대표팀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너무나 영광이다. 너무 행복하다. 예. 고맙다. 예. 그렇게 존중을 해요. 유연성이 왜 없어요? 아직 감독이 왜? 그러면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은 밥 먹을 때 얼굴 마주치면 밥 먹었니? 야, 왜 컨디션 어떠니? 예. 그죠? 교체돼서 나올 때 보셨어요? 그 한 동작, 한 장면,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얼굴을 보면 예.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저 팀은 감독과 선수가 불편하구나. 하지만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논란 아직은 주장에 또 머물고 있고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당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선수단을 이끌고 화합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지는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축구이신 메시와 아르헨티나 감독을 비유로 들면서 홍명보 감독이 유연성을 좀 더 발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아까 말씀의 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신문성 교수가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메시랑 아르헨티나 감독이 얼마나 친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어떤 불화 혹은 불협화음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메시는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더 많죠. 오히려 메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짰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볼 때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 간에는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게 표면적으로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자, 홍 감독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 팬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홍명보호를 지켜왔거든요.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과거 발언 때문입니다. 일단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때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신인 때였죠. 그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손흥민이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잘하는 선수와 자신을 희생해 주변을 좋게 만드는 선수가 있는데 전자가 손흥민이다. 즉 자기는 잘하는데 자신은 희생할 줄 모른다는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처음으로 발탁이 됐죠. 발탁됐을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기에 뽑았다. 이건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표팀의 수장으로서
선수 한 명을 뽑을 때는 내가 어느 지점,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정확한 판단이 있을 때 뽑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길래 그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뽑았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수가 다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감독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선수를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각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 특히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전 감독이 혹시라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 자격지심을 보인 것 아니냐. 그게 이번 대회 경기 운영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주장,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홍명보 감독의 어떤 입장 저희가 만약에 보내주신다면 충분히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요, 이 불협화음 사태, 논란, 사실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런 갈등 처음이 아닙니다. 기시감이 있습니다. 시계를 조금 돌려보면 2024년입니다. 아시안컵 당시 이 대표팀의 주축 그때도 손흥민 선수였고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큰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 대표팀 은퇴까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만 했다면 그만 할 것 같았어요. 진짜로 거의 뭐 그런 심경이 진짜 코앞에까지 갔고 저와 축구 팬분들의 약속이잖아요. 약한 생각을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민재가 얘기했듯이 대가리 받고 하겠습니다. 강인 선수도 한 단계 선수로서 성장하는 부분들을 매번 느낄 수 있어서 같이 플레이하면 정말 즐겁고 네, 딱 2년 전이군요. 저때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기억이 막 나는데 혈기왕성한 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이 있었죠. 불협화음 논란인데 당시에는 그래도 두 사람이 좀 빨리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이후에? 그렇죠. 2024년도 아시안컵 당시에요. 요르단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선수단 간에 일부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탁구장에서 손흥민 선수와 싸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전해졌고요. 이 갈등은 금방 봉합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올라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 선배에게 깍듯하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문제가 된 거는요. 이 갈등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아하. 대한축구협회에서도요. 정말 빠르게 이 해당 갈등을 인정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 역시 본인의 어떤 전술 부재에 대한 책임을 일부 선수와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 협회가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도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네, 당시에 감독이었던 이 클린스만 감독 선수들을 보호하긴커녕 아시안컵 탈락 원인을 이렇게 불화설 선수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더 공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죠. 이번 월드컵에서 오랜만에 만난 두 선수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챔피언 축하해. 잘해. 언제 왔어 지금? 병원. 머리 왜 이래? 괜찮나? 피곤하지? 축하한다. 의견 충돌 있을 수 있는데 뭐 화해하고 실제 뭐 나중에 경기력으로까지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잘 성장한 것 같은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인터뷰를 보이콧한 것 그리고 이게 남아공전에 실제 선발에서 제외된 거랑 관계가 혹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터뷰를 안 하면 경기에 못 뛰나? 인터뷰를 보이콧하면은 선발전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영향을 미쳤을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앵커님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학창 시절에 한 반에 한 40명 정도 있죠. 네. 40명과 모두 연락하고 친하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표팀 안에 승선에 있지만 그들 안에는
더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빨리 매듭 짓고 봉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이강인 선수와의 논란 직후에 더욱 성장하는 이강인을 보고 있다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바라보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아, 내가 후배로서 선배와 좀 더 관계를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진종호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로 그런 어떠한 논란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을 잘 봉합하는 게 감독과 코칭 스텝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는 경기입니다. 경기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지금 경기력이 누가 제일 좋을지 놓고 봤을 때 이재성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도 한국 축구에서 이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납득할 수 없게 빠졌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화면 보면은 자, 입모양 기반 추정이긴 하지만 중간에 저렇게 쿨링 타임 때 이강인 선수가 재성이 형 지금 넣어야 돼. 안 바꾸면 늦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즉 선수 달기에는 서로의 필요, 어떤 선수가 어느 지점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그걸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성 선수는 끝내 뛰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인터뷰 문제의 당사자죠. 결국은 전반에 뛰지 못하고 후반에 투입됐고 최종적으로 골을 넣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패배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서 전체 대표당 선수들의 이런 기량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스텝이 먼저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종호 위원의 주장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감독을 포함한 이 코칭 스텝들의 미흡한 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만약에 AI 저 장면, 저희가 구현한 저 장면이 맞다면 선수들 사이에서 경기를 함께 못 뛸 만한 그런 이유 같은 건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이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직후에도 이 감독 측에서 물러나면서 당시 사퇴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인들의 이름을 등장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축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면서 축구를 해왔었고 또 이 지도자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2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많이 성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신 장군, 사즉 필생, 생즉 필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12척, 11+1, 감독 그렇네요. 축구도 11명, 딱 12명, 12척. 이순신 감독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 좀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 인터뷰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직후에 감독을 내려놓으면서 또 했던 이야기죠. 아마도 백의 종군, 그러니까 내가 지휘고와 여부 막론하고 관직 내려놓고 나라를 하나 위해 내가 축구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사실 여론 좋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번과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번에 이 사퇴를 하면서 남긴 기자회견보다는 당시가 전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었던 답, 도대체 왜 이렇게 선수 기용을 했는지, 왜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SNS에 올렸었던 그 소감이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문에 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됐던 이재성 선수가 여튼 늦게 SNS를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참 아쉬움을 드러냈는데